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사면 결정된 가운데 정경심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판결의 핵심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이 받은 것처럼 속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 한 진술과 함께 동양대 측이 제출한 의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이라는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50일 동안 직원이 없는 공백기로 나와 있습니다. 정 전 교수가 2012년 8월 말부터 9월 7일 사이에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으니까 그 기간에는 의학교육원 직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표창장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문화방송은 최근 이런 공백기 주장을 뒤집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2012년 8월 24일 날짜로 동양대 의학교육원 직원 이모 씨가 대학 교무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기한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영어 상한학교 개소식을 앞두고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목 밑에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단축번호 3자리, 100단위부터 3자리. 그걸 봤을 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협조존, 부서별로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때 쓰는 그 양식 그대로라고 봤거든요.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같은 직원인 이모 씨가 2012년 9월 4일에 최종 저장한 영어 사관학교 합격자 명단입니다. 이 엑셀 파일에는 정 전 교수가 추진했던 영어 사관학교의 남녀 합격자가 분류되어 있고 토익 점수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양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달리 직원 공백기였다는 시기에 이모 씨가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담당 부서에 이제 보내고 자기 파일을 계속 그렇게 보관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하더라도 이제 그걸 참고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보내기 때문에 동양대 관계자는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해당 문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준선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주식도를 받거나 분명히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서류를 제출을 했지 근거 없이 아니면 자료를 왜곡해서 제출하진 않았겠죠.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로 인해 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 굉장히 음성이 신뢰감을 주는 음성이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긴가민가하다가 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종합해서 잊지 않고 빨간 제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봅시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내가 저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라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작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작업했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작업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작업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작업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저 이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높은 자리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해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확인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작업을 했다라는 말씀하셨죠? 작업이란 말은 거의 적합한 말이 아니에요. 작업이란 말은 거의 적합한 말이 아니에요. 작업이란 말이 그 하다 합니까? 말이 안 되지. 본인이 한 말인데 저는 안 했다고 하다가 우리 그게 일주일도 안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경수 대표가 보여줘요 영상을. 자 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말이 자기가 했잖아요. 실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작업했다고 자랑스럽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물어봐요. 이것도 저 굉장히 궁금했던 사안인데 그때 조국과 통화하고 조국 녹취가 내가 있어 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어요 그때. 표창장 발급해 준 걸로 해달라 또는 위임해 준 걸로 해달라라고 조국이 청탁했다고 자기한테. 심지어 그때 조선일보에는 압력을 넣었다. 그렇죠.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저것도 초반에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자기한테 조국이 전화했어. 전화해가지고 표창장 발부한 걸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 녹취가 있다. 그걸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빨간아재 봅시다. 조국 전 장관을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고 하셨잖아요. 했죠. 그 녹취록 있다고 하셨잖아요. 녹취록 갖고 계십니까? 있다 했는 것보다 처음에 있다는 소리 안 했어요. 나중에 하셨죠. 중앙일보 기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녹취록이 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녹취록이 없다 하면 저 사람들 계속 세워될 거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 주장을 사주했다는 말씀이세요? 중앙일보 기자인지 하여튼 뭐 기자가 한 80여 명 그 말을 바꾸십니까? 이것도 굉장한 이야기죠.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 녹취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잡혔구나 우리가. 네, 국회 청문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박혜숙 대표가 찾아가서 저는 그러니까 사건 나고 나서 4년이 흐르네요. 4년 후에 질문을 한 거예요. 녹취 있냐고. 거짓말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도 저 잠깐 대화 중에도 한참 말이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해요. 뭐 KBS 기자 얘기도 나오고 중앙일보 기자 얘기도 나오고 기자가 한 5초 녹음돼 있었는데 그거를 기자가 삭제했다는 둥 뭐 하여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어디로 튈지. 자,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이야기. 이것도 그때 당시에 저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그 한 해에도 수백 장씩 나가는 표창장을 어떻게 자기가 다 기억한다고 자기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내준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어봅니다. 자. 재판 과정에서는 내가 발급해줬다면 기억 못할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표창장을 발급해줬는지 다 기억할 수 있으세요? 네? 총장님한테 직접 사인받지 않고 결제받지 않고 자. 일임해서 표창장이나 기억이- 상장이 기억이- 지급된 거 단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기억이라 내가 기억이 안 나면은 내가 그 직인 찍어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자기가 모든 걸 기억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뭐 그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표창장 내가 준 거 기억 못할 리가 없다. 뭐 다 기억한다는 식으로 기억 못하면 안 내준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게 사람들이 말이 안 되잖아. 총장이 어떻게 그 수백 장씩 나가는 표창장 한 해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 이러니까 그거 직인 찍어준 사람한테 얘기할 거라는 말은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 대장. 근데 상장 대장을 파쇄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소각했다는 얘기도 있고 파쇄했다. 법정에서는 뭐 그 보존연한 지나서 뭐 파쇄했다, 폐기했다 이렇게 증언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전에는 소각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증거인멸이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장에 기록돼 있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내 기억이 없는 거는 안 내준 거야. 그러면 그 대장이 없으면 비교돼서 확실할 텐데 그걸 왜 파쇄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던 19년 8월에 최성해 총장 전화를 받은 김모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 증언에 따르면 그때 최성해 총장이 전화를 해서 상장대장을 보니 아들 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법정에 와서는 그거 폐기했다고 했어요. 그럼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그거 왜 폐기했냐고 이거. 그러니까요. 이 최성원 총장은 사실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긴가민가 할 때 그 대학의 총장이 나는 그거 준 적 없어. 네. 그거 조국이 나한테 안 준 거를 줬다고 막 종용하고 압박했어. 그 녹취도 있어. 네. 그리고 난 작업했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이게 다 사실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한 1, 2년 전인가요? 그 동양대 장경욱 교수가 최성해 총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한 9가지 위증을 했다고. 경찰에서 불송치를 했는데 불송치 사유가 위증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착오에 의한 진술이었다. 아니 정경심 교수는 판결 받으면서 최성해 전 총장 그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최성해 총장은 진실된 증인인데 그 진실된 증인을 비난하게 만들어서 고통을 가했다. 그러니 중형을 선고한다. 양형 사유로 삼았다고요. 판결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면? 자, 지금 본인도 스스로 지금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최성해 총장은 왜 저렇게 지금 물어봐도 그러니까 2년 전에 물어봐도 4년 전 일에 대해서 정말 부인하잖아요. 네. 자기가 분명히 해서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것도 막 부인하고 녹취 이제 와서 나 거짓말했어 그거는 녹취가 내놓을 게 없으니까 왜 저랬을까요 근데 그때? 그때도 여러 가지 뭐 한 두세 가지 설이 있었죠. 첫째는 사적으로는 조민 씨를 며느리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랬죠. 아주 극진하게 지극정성을 들였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기 아들하고 실제 만나게 예, 예. 해주고. 근데 제대로 안 됐고. 하나는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는 대학에 좀 재정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또는 영주에 뭐 어떤 국책 사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보복 감정이 있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의 뭐 최규일 전 의원이라든지 지역 국힘당 계열의 정치인들과의 어떤 뭐 커넥션 네, 이런 설도 당시 있었고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씨 만났다고 하고 김병준하고 전 대구교육감 우동기 우동기를 씨. 19년 8월 27일 그러니까 8월 27일이 중요한 날짜가요. 검찰이 대대적으로 한 20여 군데 압수수색 시작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곽상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양대에 상장 기록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날이기도 해요. 그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씨와 전 대구교육감 우동기 씨를 만났단 말이에요. 63빌딩 김병준 공식당 씨는 만났다는 것 자체를 인정했죠. 만났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는데 최성해 총장도 인정했는데 왜 만났냐 하니까 우동기 교육감 취임 축하 당선 축하하러 만났대. 우동기 교육감은 이미 재선을 해서 8년 동안 교육감을 하고 2018년에 이미 퇴임한 뒤였어요. 퇴임한 지 1년이 넘은 사람은 무슨 당선 축하를 8년 전 당선 축하를 무슨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최성해 총장이 본인이 법정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근데 거기 최규일은 안 왔다. 뭐 이러면서. 맞아. 근데 판결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최성해는 이 법정에서 우동기 김병준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래서 판결문에 써 있어요. 판결문에 써 있어.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1심 판결문에. 야, 아니
그 허위공문서 아니에요? 재판부가 이렇게 썼다는 건 내가 기억해요. 최성애는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네, 진실된 증인이라고. 뭐가 했죠.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영상 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 각각 혐의에 대한 디테일을 넘어서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그중에 요 대목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대목을 얘기했는데 네. 직인 파일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온 적 없다고. 그리고 그것은 그 바깥에 있던 그 조교 파일 그 강사휴게실 파일 네. PC에서 나온 건데 그 PC에서 그 직인 파일이 나온 것은 보도를 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압수수색 하기도 전에 직인 파일이 정경심 교수 PC에 있다고 보도가 돼버렸어요. 연구실 PC에서 발견됐다.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3일 있다가 발견될 파일을 미리 아냐고. 엊그제 그 얘기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게 SBS 보도가 9월 7일 보도. 그렇죠. 이거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노스트라다무스 3일 전에 이 파일이 나오기 3일 전에 이 보도가 있었어요. 그 저게 사전에 무슨 예고 기사처럼 나온 게 SBS뿐만이 아니고요. 그 9월 10일에 김경록 PB가 KBS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KBS 기자도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들 상장에서 오래 붙였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검사도 모르고. 이 직인 파일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지금 이제 9월 7일이 저 보도가 있었고요. 네. 9월 10일 말씀하시는데 9월 17일 돼서야 이 직인 파일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은 압수되기 3일 전에 저게 나왔고 포렌식 하기 전까지 따지면 10일 전에 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검찰이 이 검찰발 기사할 텐데 검찰이 어떻게 하냐고 앞으로 나올 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 다른 데서 직인 파일을 확보해 놓고 저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검찰이 꾸민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저 때부터 의심했고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그랬구나라고. 검찰이 저 프레임은 저 직인 파일로 PC에서 위조해서 출력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전문가들 빨간에서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저 직인 파일 불러들여가지고 저렇게 못 만든다. 그거 만들어 보려고 수백 번을 시도를 했는데 거기 나온 파일로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못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제 검찰은 만드는 걸 보여줘야 돼. 법정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정경심이 그렇게 위조했다고. 근데 끝내 못 만들었어요. 검찰이. 그 뭐 2분이면 된다고 했던가요? 그냥 결과물 다 만든 거 가져와가지고 저 봐요. 이거 봐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건데. 법정에서 제가 못했어요. 그걸.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심했고 강력하게 나중에 저는 확신했다. 아 이거 셋업해서 이거 처음부터 조작했구나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 이 사건 출발은 사모펀드였잖아요. 근데 사모펀드 다 사실 무근인 걸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 나온 게 표창장이었잖아요. 9월 6일 인사청문회 당일에 그때 국힘당 의원들이 기소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법정에서 계속 청문회장에서 물었잖아요. 네, 청문회 지나가다 갑자기 멈추죠.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고. 네, 멈추고 나서 그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검찰하고 가서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날 기소했잖아요 밤에. 밤에 했죠. 12시 자정 직전에.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그날 기소한 그 표창장 위조 혐의는 무죄 나온 거. 맞아요. 네, 그거 무죄 나왔어요. 야 표창장 위조 혐의 유죄라며. 아니 그날 기소한 거는 증거도 없고 무슨 진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국 낙마용으로 기소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그거를 어긋나니까 받아준 거예요. 네. 나중에 그 공소장 변경하죠. 네, 변경 신청을 했는데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들어오니까 허가를 안 해줬어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공소장을 한 장 더 냈어요 11월에. 그때 그 판사가 따박따박 이렇게 하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고. 결국에는 재판부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기억을 다 못 하실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정경심 교수 9월 6일에 기소한 거는 100% 조국 낙마용으로 날림 기소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왜냐하면 이 쌓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많죠. 이 재판은 거짓말로 점철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관심을 끌어버렸거든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는 조국 쪽이 거짓말이고 검찰이 맞고 거기 빌드업에 저런 SBS 기사라든가 아니면 그 동영대 총장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열받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 조민 씨 이제 고소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인턴십 이야기 있어요. 인턴십. 네. 인턴십에 동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이 사람이 조민이라고. 네, 학술대회. 학술대회. 증거로 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그 친구 조민 맞다고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말했거든요. 그 아마 그 공장장 잘 기억을 하실 텐데 네. 그 조민 씨하고 같이 한영외고를 다녔던 장모군이 있고 네. 대원외고를 다녔던 박모군이 있어요. 네. 두 명이 정경심 교수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내가 거기 갔었는데 거기 조민 없었다. 그랬는데 얘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국 전 대표 법정에서 또 한 번 나왔거든요. 맞아요.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조민 맞다. 맞다. 검찰 조사받을 때도 조민 확실하다고 내가 진술했다. 근데 진술서에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네. 그 말도 했어요. 안 써 있다고. 네. 그거 정말 작게 보도됐어요. 그거 엄청 큰 뉴스였는데 실제로는 아마 이거 지금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들었어도 잊어버리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옆에 앉았던 친구군요. 옆에 앉았던 친구. 조민 맞다고. 네. 그 문제는 그게 판결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조민 안 왔다고 할 때는 거봐 안 왔잖아. 조민 봤다는 사람이 서너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증언을 다 배척해요. 배척하는 배경은 뭐냐면 이 두 명이 거짓말할 리가 없는데 얘네가 안 왔다고 했잖아. 그러니 이건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조민은 안 온 걸로 유죄 판결을 했는데 그 증언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유죄 줄 근거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판결하냐면 그건 따져보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왔든 안 왔든 유죄다. 그 말도 했고 네. 저
재현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 표창장. 네. 그것도 따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니 변호인 측에서 그 대북캐스트 박지원 대표와 협조를 하면서 역으로 포렌식을 다 했잖아요. 네. 그거 보고서를 수차례를 냈어요. 그거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살펴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거는 모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압정너 재판이었어요. 네. 이미 다 정경심은 감옥 가는 걸로 결정된 거였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감히 누구는 그럴 수 있죠. 특히 법조인들은 야 대법원 판단을 뭐 부인하는 거야? 저는 부정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가져갔기 판결문에 때문에. 거짓말이 써 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 있어요. 재판 과정을 봤기 때문에. 네. 자, 이거를 한 번도 제대로 차근차근 짚지 않았는데 저는 조국 대표가 사면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특검감이라고 생각해요. 사면하고는 또 별개로. 그래서 사면이 이루어져야겠으나 그 이후로도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서 네. 그때 누가 이렇게 했는지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의사 면허가 돌아오거나 감옥 보냈던 4년이나 이게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그럼요. 그때 그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 표적 수사한 그 검사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이어가서 다 한두 단계씩 승진해서 이재명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 윤석열 밑에서 네. 검찰공화국 부축한 사람들입니다. 부장은 똑같은 차장 사람들이에요. 되고 차장은 검사장 되고 그렇게 수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채널이지만 더욱 다양한 주제로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선으로 영상을 만들 것입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